공수처법은 오늘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권은희 의원과 검찰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클릭의 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큰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공수처법,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표결이 들어가는데요.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플러스 대한신당 등 여야가 합의한 공수처법안을 이제는 통과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통과를 앞두고서는 많은 언론들에서 또다시 허위 날조 정보들을 퍼나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려면 총 148명의 이 찬성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몇몇 분들은 여기에 오해를 하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알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월 30일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총 재적 의원 수는 29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이 공수처법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재적 의원은 총 295명이니까 여기에 과반 인원은 절반인 148명으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포인트더라고요. 재적 의원의 과반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뜻을 투표가 찬성표다 라고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148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의결 정족수라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인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이 의결 정족수의 과반, 바로 75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4+1 협의체가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어떤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했고 4+1 협의 정신에 따라서 여기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찬반 여부를 떠나서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129명, 바른미래당의 28명, 정의당의 6명, 민주평화당 4명, 그리고 여기에 대한신당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55명의 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결 정족수는 무조건 채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절반 이상인 과반만 찬성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사실상 통과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1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초를 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29일에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내용을 크게 뒤집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부여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목적을 갖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소권한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권은희 의원 안대로 만약에 공수처를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는 경찰청의 특수수사과랑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있어서는 의뢰기관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요. 껍데기만 남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되겠죠. 두 번째, 검찰이 만약에 기소하지 않을 때 국민들이 참여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소심의 권한을 강화하자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게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사정보에 대한 유출을 온전히 막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 결정 자체가 늦춰지면서 신속한 수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소리죠. 세 번째,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관련된 직무범죄에만 한정시켰습니다. 검사들과 판사에 대한 직무의 모든 것을 담았던 그 공수처법의 기존 법안에서 권은희 의원안은 특정 부패범죄에만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그 범위를 대폭 축소시킨 것인데,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는 기존의 공수처법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공수처법안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안의 그 조항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확인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도 이 조항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라고 평하면서 공수처가 담당해야 되는 그 사건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무조건 응해야 되는 그 기존의 공수처 법안에서 해당 요청을 받은 그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넘기고 싶으면 넘기고 넘기기 싫으면 안 넘겨도 되는 그런 식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황당한 건 이것만이 아니죠. 여기서 문제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통보조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통보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그 어떤 갑을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공수처라는 그 독립된 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관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통보 절차가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이 일하는 분야와 공수처가 일하는 분야를 나누어 놓았다면 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는 업무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겨서 상호 간의 수사를 협력하는 것이 단지 공수처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부서든 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것을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5번째, 공수처의 기본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권은희 의원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권한을 이 정쟁의 늪으로 밀어 넣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무기명 표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표를 확대해서 이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법안 통과를 원칙적으로 기명 투표로 하는 이유인데, 통과 법안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죠. 바로 해당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본인이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자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반면에 무기명 투표는 본인이 선택한 것을 책임지지 않게 한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낸 공수처법 수정안은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그대로 남겨두면서 공수처를 실질적 기능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본래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저지하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권은희 의원이 낸 이 공수처법 수정안은 통과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하고 4+1 협의체가 합의한 기존의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라는 그 본래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검찰과 힘을 합쳐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를 가벼이 여기는 권은희 의원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